안녕하세요. 연예뉴스입니다. 만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은 좋은 사람과 있을 때만 빛난다. 최근 구준엽 부부가 연일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구준엽은 다이아몬드 광고를, 아내 서희원은 화장품 광고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세계적인 유명 패션 매거진 보그 표지 모델의 주인공이 되면서 대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는데요. 다이아몬드 광고에서 이미 아내를 향한 사랑 이독백을 남기면서 모두를 감동 속으로 빠뜨렸었죠. 구준엽의 모든 멘트는 통역 전문가와 철저히 상의해가며 중국어 자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언어 사이의 차이점을 최소화하여 구준엽의 진심을 그대로 녹여내기 위함이었죠. 이 과정에서 끝까지 고수한 구절이 바로 라오퍼 워아이니 였습니다. 여보, 사랑해. 구준엽은 이 멘트가 광고 영상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광고주를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구준엽의 활발한 외부 활동과는 달리 아내 서희원은 외부 세계와의 공감을 최소한으로 줄여왔었죠. 그러나 결혼 후 그녀가 바뀌었습니다. 부부가 손을 잡고 외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제 광고도 찍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낀다는 아내 서희원의 인터뷰 기사가 그녀의 입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대만 언론은 신이 났습니다. 세기의 사랑꾼 부부 이야기를 아내 서희원 입장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빠가 전화했을 때 놀랐습니다. 희비가 엇갈린다고나 할까?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일부러 바꾸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고 23년 전 헤어질 때도 이 번호였습니다. 친구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헤어지면 연락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이사를 가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전화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당시 저는 막 이혼한 상태였고 많은 보도와 언론, 아이들 앞에서 좋은 감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희원, 나 광토야 라는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빠, 나 희원이야. 광토우는 대머리를 뜻하는 중국어입니다. 구준엽과 다시 연락하게 된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전화기 너머 서희원 역시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두 사람의 삶이 그 전화 통화로 얽히기 시작하면서 아쉬움과 사랑이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화 통화를 했더라고요. 며칠 후에 오빠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부러 사소한 일로 연락을 하고 그렇게 갑자기 1999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몇 주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우리는 영상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를 딱 보고 첫 마디가 오빠 왜 이렇게 늙었어요 였습니다. 오빠는 희원아 이쁘다. 너 왜 이렇게 안 변했어? 그들은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한 달 동안 매일 몇 시간씩 통화했고 슬픈 곳에선 함께 울고 즐거운 곳에선 함께 웃고 두 사람은 이렇게 점점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희원아, 지난번 감정 잘 처리했어? 내가 널 찾아가고 싶은데. 하지만 그때 대만은 가족이 아니면 만날 수 없을 정도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는 이 사랑 이야기를 급진전시켰습니다. 희원아, 나한테 시집 올래? 내가 너의 가족이 되어도 될까? 왜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야 물어봐? 20년 전에 물어봤어야지. 한국, 대만의 다국적 등록증 발급의 복잡한 절차는 기적처럼 빠르게 처리되었고 그들은 단 한 달 만에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습니다. 증명서가 완성되자 구준엽은 비행기표와 격리호텔을 예약하고 대만으로 날아갔습니다. 10여일간의 격리 후 곧바로 희원의 집으로 향한 구준엽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서희원과 기쁨에 포옹을 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세게 안아줘서 어깨가 부러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나이 차이,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가 제일 크게 다가왔으니까요. 그들은 20년 동안 연락도 만나지도 않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한국과 대만 여론은 모두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희원의 주변 사람들은 평온했는데요. 제 동생이 처음 알았을 때 너무 기뻐했어요. 원래 헤어지면 안 되었던 거라면서 저와 친한 주변 사람들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빠를 너무 사랑했던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대시를 하는데요. 오직 오빠만이 저를 쫓아다녔고 저는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감히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빠와 헤어진 후 죽고 싶었고 자유롭게 사귈 수 없는 연예계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휴가를 받고 동생과 영국으로 후시딘 여행을 떠났습니다. 화장도 안 하고 눈빛도 무광이었고 지저분한 스웨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 보였는데 그냥 그대로 실현당한 여자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빠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았고 늙어서 정말 인생 주마등이 있다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은 오빠일 겁니다. 1998년 클루니 대만에 갔습니다. 구준엽은 일주일 동안 수많은 방송과 쇼케이스 그리고 미팅에 나갔지만 그 특별한 순간에 방송에서 서희원을 만났습니다. 처음 아내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희원이는 완전 내가 좋아하는 여자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겉모습부터 속까지 소통이 잘 되고 재미있고 유머러스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즐겁게 지냈습니다. 외모는 예쁘고 귀엽고 표정은 매력적이며 섹시했습니다. 구준엽뿐 아니라 23세의 희원이도 이 한류원조 짐승남에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가 다시 대만에 와서 팬미팅을 했고 특별히 저에게 진행을 맡겼습니다. 이때 우리는 급속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귀신을 가장 무서워하는 저는 어둠이 깔린 공원을 같이 걸었습니다. 파파라치들이 미행하거나 행인에게 목격될까봐 우리는 분장을 했고 오빠는 가발도 썼습니다. 도쿄, 홍콩 또는 서울과 타이베이에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의 압박과 시공간적 거리두기 등 2년간 지속된 장거리 연애는 마법을 잃어갔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인생은 항상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떠맡아야 해서 매일매일 전사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를 만난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여론의 문매를 맞을까봐 무서웠습니다. 다들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빠랑 결혼한 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을 느낍니다. 가끔 잠에 들 때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빠의 까까머리를 만지면서 진짜라는 걸 느낍니다. 결혼식도 화려한 장식도 없이 이번 서희원과 구준엽의 결혼의식은 그녀가 소녀 시절부터 동경해왔던 친구와 가족이 축하해주는 간단한 파티와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새겨준 문신 반지였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건 다 필요 없었어요. 오빠와 저는 문신을 매우 좋아합니다. 오빠가 무릎을 꿇고 청혼할 때 저는 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지 말고 직접 내 손에 결혼 반지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문신 기계를 사서 매일 자신의 손에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오빠 손에 의해 우리 문신 반지가 그려진 거죠. 두 사람은 나날이 솜씨가 늘어가는 구준엽의 한국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이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일입니다. 매일 웃어주는 아내의 사랑스런 눈빛은 언제나 구준엽을 향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했습니다. 아이돌 드라마의 줄거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한국 드라마로 리메이크 해주세요. 몇 번 봐도 매우 멋진 부부입니다. 끊어져 있던 24년분의 사랑, 그 사랑 맛을 앞으로 계속 목숨이 불타오를 때까지 기르세요. 몇 번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노년을 축복합니다. 너무 예뻐요. 우리 구서방이랑 영원히 행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강한 여자를 작은 소녀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